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23일 월요일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27일까지 선생님이 시험 범위 이루는 진도를 다 끝을 낼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216쪽에서 290쪽까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290쪽까지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11월 30일 날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요때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대면 수업에서 수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7일부터 이제 그 시험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요날 월요일에는 시험을 안 치잖아요. 맞죠? 요날은 1, 2, 3, 4반이 다 과학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날 만나서 여러분에게 시험 전체 범위 216쪽에서 290쪽에 이르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처음부터 한번 싹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화요일 날 공부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부터 시험을 치면 되겠죠. 요번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도 많고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또 온라인 수업을 해서 여러분이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진도는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3일 동안 진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했을 때 이 진도 나간 걸 다시 한 번 더 대면 수업에 수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수도권에는 그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3분의 1 등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수업해 줄게요 했던 이 대면 수업을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해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대충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왜? 다음 주에 대면 수업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게요 라고 했지만 대면 수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엄중해서 우리가 뭐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오늘 수업 마치고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챙겨가서 꼭 온라인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선생님 대면 수업도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들었던 방식대로 소리를 끄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누워가지고 자다가 시간만 채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은 지금 시험 기간이 너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여기서 이제 남은 범위만 해도 그래도 한 5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는 되기 때문에 5분의 1이나 4분의 1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친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단원 열에너지 단원에 들어왔어요. 맞죠? 이 열에너지 단원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온도는 물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요.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온도가 낮다는 건요. 당연히 입자들이 둔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 열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죠? 이동했었죠.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전도는 이렇게 한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라. 요 애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서 같이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전달했을 때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요런 방식. 이걸 전도라고
하고요. 대류는 이렇게 활발해진 입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또 있던 애들은 얘에 의해서 또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데워져 가지고 또 올라가고 데워져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밀려서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교실에 있는 난로에 의해서 교실 공기가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런 게 대류였잖아요. 맞죠? 그다음 복사는 뭡니까? 복사는 이렇게 전도나 대류처럼 이런 입자들, 열을 전달시키는 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열이 나는 물체에서 바로 열이 바로 오는 거. 예를 들면 모닥불. 막 우리 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했던 그 모닥불에서 오는 열을 그 사람의 발이 바로 받았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를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받죠. 중간에 전달을 해주는 어떤 입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은 이동한다라는 걸 배웠고, 그럼 열이 이동을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게 있고 온도가 낮은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딱 접촉을 시키면 열은 움직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걸로. 그래서 두 개의 온도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이런 열 평형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필기를 선생님이 다 지우고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 확인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이 선생님이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녹화가 잘 되는지 이렇게 중간중간 확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선생님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녹화가 사실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세 번째 녹음 다시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래가지고 잘 되는지 계속 중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냉장고 속 음료수.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음료수는 점점 미지근해진다. 하지만 이 미지근해진 음료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는 다시 차가워진다. 왜? 열평형 때문. 여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다.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이처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즉,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료수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장고에 넣은 미지근한 음료수는 냉장고 속 찬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자, 영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해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요거를 이제 실험으로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열량계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루미늄 컵을 넣었는데 그 컵에는 찬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컵과 그 바깥에는 열량계에 뜨거운 물이 지금 들어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고 이제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온도계를 이 뜨거운 물 쪽에 하나, 차가운 물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디지털 온도계를 넣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직접 실험 못하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도록 합시다.
뜨거운 물은 80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차가운 물이랑 같이 붙여놨더니 온도가 쭉 떨어져서 몇 도까지? 30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찬물은요 10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뜨거운 물이랑 옆에 탁 붙여놨더니 온도가 계속 올라서 몇 도까지 올랐다? 30도까지 올랐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온도가 찬물은 내려가다가 30도가 되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다가 30도가 되고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다가 30도가 돼서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보면요. 처음에 80도일 때 아주 뜨거울 때 이 입자들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 운동은 둔해지겠죠. 3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찬물은 처음에 10도에서 아주 둔한 상태인 입자들이 뜨거운 물과 탁 접촉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분자 운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를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그럼 뭐겠어요?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했겠다. 맞죠? 그러면서 온도 변화.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과정에서 입자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과정에서는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둔해졌죠. 반대로 찬물은 아주 둔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죠. 그러다가 두 개가 온도가 30도로 같아지면서 두 개의 입자 운동의 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을 시키면요. 어떻게 되느냐? 두 물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왜 그러냐?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열은요, 항상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은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요. 찬물은요, 두 개 접촉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결국에 온도가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찬물도 어떻게 돼요? 입자들이 아주 둔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하면서 두 개의 입자 운동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둔해지고 찬물은 활발해지면서 두 개의 정도는 같아지는 거죠. 자,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필기한 거 다 지워야 되겠네요. 영상을 보려면. 자, 지우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이 담긴 열량대에 찬물이 담긴 컵을 넣으면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높아져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때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찬물은 열을 얻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의 운동 정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금방 선생님 설명을 아주 아나운서 목소리로 멋지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줬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온도가 다른 두 물,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지금 매겨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이 풀었다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하면 찬물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죠? 활발해진다.
물의 온도를 측정할 때 물속에 온도를 넣은 다음 잠시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그렇지. 물과 온도계 사이에서 열이 이동해서 열 평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야 되겠죠. 열 평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벽과 외부 사이의 열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열은 온도가 높은 벽에서 온도가 낮은 외부로 이동한다. 지금 겨울이니까 맞죠? 반대는 그 여름에도 반대일 수 있잖아. 밖에는 시원한데 안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더 더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부가 덥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용하면은 열의 이동을 잘 이용하면 친환경 주택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일시 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 풀이를 보기 바랍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온도. 2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물체 온도는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 온도는 낮아진다.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는 거. 4번은 뭐예요? 전도. 5번은 직접 입자가 이동한대. 이건 뭐예요? 대류죠. 6번. 그 다음 이런 이런 입자 도움 없이 직접 가는 거. 이건 복사라고 합니다. 6번의 정답은 복사. 7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열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열평형. 선생님이 열평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아니다. 그냥 여기 저 답하면 열평이 나온다. 열평형. 7번의 정답은 열평형. 열평형 하면요. 온도가 두 물체에 접촉하면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고 차가운 물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넘어가서 필기한 거를 다 지워봅시다.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말을 쓰세요. 땡땡은 물체를 구성한 입자의 온도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를 얘기하는 것 같죠? 온도. 2번 천장에 에어컨을 켜두었더니 방 안 전체가 시원해졌다. 이거는 대류. 천장에서 에어컨에서 시원해진 입자가 내려오잖아.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 대류죠. 햇볕 아래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거는 복사죠. 프라이팬을 가열하면 금방 전체가 뜨거워진다. 이거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한다. 맞죠? 뜨거운 물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뜨거운 물은 이제 찬물 만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 온도는 같아진다. 자, 짜잔, 짜잔, 짜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게 잘 안 돼. 어?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다 푼 건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거 수업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3번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중간에 실수 없이 매끄럽게 3번이나 연습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업이 아주 매끄럽게 금방 끝나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접촉을 하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해서 뜨거운 물은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찬물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두 개의 분자 운동이 같아지는 온도가 같아지는 그렇게 열평형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 풀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1, 2, 3 다 배우면 이제 시험 진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꼭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선생님 수업 듣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